협력업체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우조선이 이틀간 야간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점거 농성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LNG 발전소 건설이 경남에 집중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방의 피해와 에너지 정책의 문제를 집중 점검합니다. 창원 수돗물 사고 열 하루째인 오늘도 유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취수장 주변에서 붉은 깔따구 유충을 발견했다며 원인 분석과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경남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 파업이 47일째 이어지면서 올해 초부터 하던 대우조선의 야간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작업장 점거 농성에 대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대표들과 노조 임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협력업체 노조 파업 47일째, 교착 상태에 있던 노사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아직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교섭을 임해가지고 빨리 생산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앞서 법원은 협력업체 노조의 일도크 점거 농성이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사실상 퇴거를 명령한 상황. 고용노동부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대화를 좀 주선하면서 대화 이어가는 역할하고 하청노조가 지금 점거하는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통해서 빨리 청구를 풀어라. 그리고 이에 정부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불법 점거 농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 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 경남 지부는 정부가 민주노조와 대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크 점거 농성으로 작업 공정이 중단된 가운데 대우조선 노동자 500여 명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야간 작업을 중단합니다. 대우조선은 오는 23일부터 2주 동안의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협력업체 노사는 23일을 사실상 최종 기한으로 정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균입니다. 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선박 점거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집회와 시설물 점거 현장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거제경찰서 전담 수사팀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투입해 업무 방해 등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에너지 대전환기를 맞아 전기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했던 지방의 피해와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이번 주 심층 보도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한 경남의 LNG 발전소 예정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짚어봅니다. 심층 기획팀 이대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LNG 발전소 대부분이 경남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탄소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노후 석탄 발전소 퇴출을 천명한 건 2년 전입니다. 석탄 발전소 57기 가운데 노후화된 30기를 폐쇄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기존 노후 석탄 발전소가 몰려 있는 경남의 통영, 고성, 하동, 합천 등 자치단체 5곳이 유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정부와 발전 사업자의 주장대로 LNG 발전이 결코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데다 2030년 정부의 탈탄소 목표도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LNG 발전소는 실제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의 약 한 50에서 70% 정도의 온실가스를 여전히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키운 건 한국 동서발전소의 내부 문건이 유출된 2019년. LNG 발전기를 껐다 켜는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000ppm, 발암물질인 미연탄화수소는 7000ppm까지 치솟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LNG 발전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만 껐다 켰다를 반복해야 되는데 발전을 다시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경남의 LNG 발전 반대 대책위는 주민 건강권 우려에 대한 불식도 없이 자치단체와 발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는 지형 자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오염 물질이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정체되는 상황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 그 산속에 LNG 발전소, 화력 발전소는 맞지 않다 하는 게 이제 또 기본적 입장이고.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과 재산권 침해 논란도 거셉니다.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대체적으로 보면 옳게 보상도 측정도 잘 안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반대 추진을 하고 있는가. 앞서 전력 자금률이 낮은 대구시와 대전시가 지역 산업단지에 LNG 발전소를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최근 사업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창원 수돗물 유충 사고 열 하루째인 오늘도 진해구 석동정수장과 가정집에서 깔따구 유충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취수장 주변에서 붉은 깔따구 유충을 발견했다며 환경부에 수질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석동정수장에 낙동강물을 공급하는 곰포 취수장입니다. 환경단체가 이곳 취수장 부근에서 붉은 깔따구 유충을 채집한 것은 지난 15일입니다. 붉은 깔따구는 뻘에서 살아가는 4급수 지표종입니다. 앞서 13일에는 대구 지역 환경단체가 대구 매곡 취수장 주변에서도 깔따구 유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창원 수돗물 유충 사고를 낙동강 수질 악화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치수 원수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이번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세웠을 경우에는 향후에 반드시 재발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단체가 채집한 유충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석동정수장과 같은 낙동강물을 공급받는 창원 반송정수장에서는 깔따구 유충이 확인되지 않았고 정수 공정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정수장 내부에서 찾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창원 수돗물 유충 사고 열 하루째인 오늘도 석동 정수장 생산 과정과 진해구 가정집에서는 유충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집에서 유충을 발견한 민원은 모두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창원시는 사태가 장기화되자 어린이집과 취약계층에 병에 든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한수 경남지사는 식수 문제는 민감한 것으로 착오나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도 공급을 책임진 시장 군수와 경상남도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오늘 경남 지역에 시간당 최대 9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동에서는 주택가 옹벽이 무너지면서 삽시간에 집을 덮쳤지만 다행히 빈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하동의 한 주택가,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각종 중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주택 지붕과 벽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높이 2.5m, 길이 15m 크기의 옹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은 오늘 오전 9시 47분쯤. 어제부터 시간당 최대 9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진 탓입니다. 이 사고로 토사가 아래로 쓸려 내려가면서 주택 한 채를 덮쳤지만 빈집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문 돌리니까 현관문을 열고 있어 놓으니까 밤이 너무 멀리지 누가 봤지. 따로 놀란 거는 딸이 안에서 비명 소리 지르고 나갈 수도 없구만. 도심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7분쯤 사천 실안동에서도 가로수가 폭우에 쓰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복구 작업이 1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주변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뿌리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조금 썩어 있는 부분이 비로 인해
약간 도복된 거로 추정됩니다. 원인은 통행이 응급 처리하는 부분에서 통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적시 처리해갖고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0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통영 욕지도 106mm, 산청 시천 99mm, 하동 금남 94.5mm 등입니다. KBS 뉴스 이형만입니다. 김해시가 상동면 매리와 화현, 감로 등 낙동강변 주차장 5곳에 침수 위험을 알리는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집중호우가 내려 낙동강 둔치에 침수 위험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차량 진입을 차단하거나 차량 주인에게 위험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창원 300여 명, 김해 210여 명, 거제 160여 명 등 1,164명입니다. 보통 주말 검사 건수가 적기 때문에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일시적으로 1,000명대로 줄었지만 오늘 오후 4시 30분 기준 3,200여 명이 추가되면서 내일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는 2달여 만에 3,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오늘 도청 간부회의에서 경남형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박 지사는 경남이 집중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분야를 우선 선정해 고등학교와 대학을 아우르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세운 뒤 특화단지 조성과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폭염 속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나눔 행사가 오늘 창원시 진해구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여름 이불과 손 선풍기 등 약 2억 원어치의 물품 세트를 만들어 노인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2천여 명에게 전달합니다. 2023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가 내년 5월 3일부터 10여일 동안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내년 진주 대회는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는 경기로 아시아 45개 모든 나라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는 확정된 일정에 맞춰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2012년부터 시행한 수요일 야간 민원실이 한 해 1,1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주시가 매주 수요일 밤 9시까지 운영하는 이 야간 민원실은 주민등록, 인감, 여권 발급 신청 등 28가지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경남 지역위원회 위원장 3명을 추가 인준해 16명의 임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그동안 결정이 미뤄졌던 창원 진해의 김진호, 진주 갑의 갈상돈, 밀양 의령 하만 창녕의 김태환 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상남도가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올해의 경남 스타기업 15곳을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